원장님, 저 보톡스 맞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뭐 보톡스야 뭐 그냥 기본적으로 세 군데 깔고 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세 군데. 오, 맞을 것 맞아요? 같은데? 미간, 이마, 이마, 눈가. 너무 평범한 부위 아니에요? 이게 평범하다기보다는요, 도전, 클래식이 왜 클래식이에요? 다들 뭐 그거만 얘기를 하니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진짜 보톡스가 뭐 여러 부위에 다 맞을 수 있긴 한데 그 이마, 미간, 눈가만큼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고 누구나 다 필요한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마, 미간, 눈가 기본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데나 막 가서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요, 보톡스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되게 조심해서 놓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얼굴에 제가 놨다가 내 손으로 부작용을 만들었어. 아, 근데 실제로 내가 겪으니까 절대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확 들더라고요. 부작용도 내돈내산.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보톡스라고 해도 잘못 맞으면은 진짜로 부작용 생기고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톡스 ABC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이마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마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좀 드라마틱한 부위이기도 하죠. 주름 펴지고 이마가 약간 봉긋한 느낌도 생기고 맞아요. 광나는 느낌 딱 생기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주름 피는 건데 왜 뭐 반딱반딱해지고 봉긋해진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수준이 높은데 이제? 일단은 주름을 펴는 데 쓰는데 보톡스가 뭐예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이마 근육도 마비가 되지만 이마에 있는 림프관, 혈관 이런 것들도 좀 마비가 돼요. 림프관이라는 게 그 고여있는 물을 배수하는 역할, 배수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딱 막히면 물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거죠. 저류가 된 거죠. 그치. 살짝. 유식한 말로 좀 하세요. 저류가 되면 사과, 광낸 사과 같은 그런 딱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물이 약간 고여서 바닥바닥해지는 건 되게 좋은데 약간 과하면 붓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눈꺼풀이 특히. 그쵸. 네. 뭐 라면 먹고 잤을 때 혹은 아니면 막 엄청 울고 잤을 때 그 느낌처럼 진짜로 눈꺼풀이 부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면 내 눈도 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결책은 다 있어요. 붓기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빠져나가게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여기 눈꺼풀, 눈썹 위 림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걸 향해서 잘 마사지를 해주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눈이 부어서 마사지를 했는데 보톡스 효과가 풀리면 보톡스를 왜 맞았나? 그러니까 물은 머물러 있어서 물을 좀 빨리 빼주려면 이제 림프 마사지 그치. 이런 걸 좀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치. 보톡스가 거기 머물러 있어서 보톡스도 같이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마 하면은 제일 흔한 부작용 뭐 사무라이 눈썹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실 이거는 네. 오히려 생기면은 약간 반가운 부작용?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요새 사실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고르게 놓으면 되거든요. 옛날에 가운데 놓을 때만 좀 많이 네, 생겼던 네, 부작용이지. 그리고 이마 하면은 생각나는 부작용 하나 더 있잖아요. 원장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 눈이 잘 안 떠져. 답답해요. 그게 그러니까 눈을 뜰 때 원래는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쓰잖아요. 여기 있는 거. 네,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눈을 어떻게 뜨냐? 여기. 이마로 같이. 근데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 유튜브 영상 보면요. 네. 이마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말을 할 때 이러면서 말을 하면서 여기 쥐어지는 거를 눈에 불안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해줘서 같이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마를 마비를 시켜버리면 오롯이 눈꺼풀 올림근으로 눈을 떠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써서 눈을 떠야 되는데 얘를 마비시켜놔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간단하게 우리 테스트도 하죠. 여기다가 힘 빡 줘놓고 자 환자분 눈 떠보세요 하는데 눈이 안 떠져. 그러면은 용량을 많이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마로 이렇게 눈을 뜨는 사람인데 용량을 좀 많이 맞은 거. 그럼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제 환자분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환자분 중에 다른 병원에서 이마 보톡스만 맞으면 자기는 눈이 너무 무거우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3분의 2 정도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용량을. 해보시고 제가 모자라면 다시 놔드릴게요. 2주 뒤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어 진짜. 진짜. 원장님 역시나 눈이 안 떠져요. 아니 그럴 수가. 그래서 선천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아주 얕게
얇게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보톡스 연구 중에 하나는 진피층에다가 되게 얇게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피하 지방층, 거기다가 놨어요. 근데 피하 지방층에 놓으면은 더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고 진피층은 거기에 그래도 국한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부작용의 리스크는 조금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용량을 조금 더 줄이고 얇게 놔야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조금 났는데도 무거우신 분은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근육을 우리가 못 쓰는 거니까 근육을 빨리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돼서 저는 뭐 조비나라고 하는 장비 아니면은 엠페이스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근육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계가 자극을 시켜가지고 움찔움찔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장비인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보톡스가 빨리 풀리는 거는 아닌데 보톡스를 놓은 부위는 이마 중간부터 위쪽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아래쪽에 놓으면은 눈썹이 처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눈썹 바로 위에 있는 근육들은 거기는 마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을 주로 자극을 좀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조금 더 빨리 근력을 회복을 하고 눈썹이 다시 올라가고 눈 뜨는 게 조금 편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저희 얘기했던 두 번째 부위는 눈가였잖아요. 눈가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래되면서 유튜브 찍거나 이럴 때 이제 화면을 보면 웃을 때 여기가 너무 자글자글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래서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빡세게 꼼꼼히 막 났거든요. 주사를 제가 셀프로.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아예 안 움직인 거지. 제가 용량을 많이 놓진 않았거든요. 처음 맞아서 제 용량을 몰랐던 거죠. 그건 사실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원장님. 시간이 약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한 2, 3주를 못 찍고. 김종식 원장님도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팬암 미소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팬암 미소. 팬암 미소. 네. 팬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사. 해치미 If You Can에서 나왔던 그 항공사거든요. 네네네. 그 승무원들이 입만 웃는데, 입만 웃으면은 가짜 웃음. 그 가식 웃음. 가식 웃음. 그러니까 아마 되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고. 그러니까 저도 눈가를 놓을 때는 환자분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요. 눈가 주름은 좋은 주름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정성이 담겨있는 주름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힘만 좀 빼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힘 뺐는데 뭐 만족스러우시면 이렇게 가시고 혹시라도 더 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터치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잡아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위기는 해요. 제가 딱 진짜 그렇게 겪고 나니까 처음 만난 분들은 진짜 저도 완전 부수적으로 조금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모자라면 그때 더 놔드릴게요. 이렇게. 근육들이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눈가 보톡스는 왜 맞는 거예요? 눈가 보톡스는 왜 맞는지 보여드릴까요? 저 지금 완전 주름 장난 아닌데 그래요? 웃을 때 이렇게 너무 진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안 예뻐. 또 오랜 기간 계속 주름이 생기면 패여요. 그치, 깊은 굳어지죠. 주름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보톡스를 맞아도 안 없어지거든요. 자, 근데 눈 가주름은 피부과 의사 100이면 100 다 보톡스를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눈 안쪽 주름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도 이제 3줄, 4줄 뭐 이렇게 가는 주름은 이제 보톡스로 해결이 되는데 눈 밑 주름은 여기 눈 아래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자, 일단 잘 안 되고 보톡스를 되죠. 세게 놓으면 어색해지는데 잔주름은 안 펴지고 눈밑 지방이 쿵 하고 나오는. 그래서 눈밑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정 원장님은 눈밑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눈가 보톡스 할 때 아래쪽도 좀 있으신 분들은 스킨 보톡스 묽은 걸로 살짝 같이 깔아드리긴 하고요. 근데 이제 개로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좀 자글자글 잔주름이 많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눈가 아래쪽에 탄력의 문제여서 뭐 아이리쥬란 그런 거를 많이 권하죠. 원장님 뭐 저도 스킨 보톡스,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를 깔아주는 이유는 이거를 마비시키거나 너무 늘어지지 말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짝 부종 같은 거, 저류 저류가 약간 붓게 이런 거를 놓을 거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리투어 리투어 밑에도 진짜 되게 괜찮아가지고 비치는 것도 없고 비치는 건 전혀 없죠. 마지막 하나 미간 주름. 저는 이제 미간 주름은 나쁜 주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우리가 미간 주름 언제 써요? 인상 쓰고 좋지 않은 표정을 지을 때 쓰는 거니까 많이들 맞는데 배우면은 이제 있어야 되죠. 속 연기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 원장님 안 맞으셨죠? 저 안 맞았어요. 맞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미간 주름이 피부 두꺼운 분들은 주름이 잘 안 생기잖아요. 되게 탄탄한데 미간 주름만 되게 깊은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네. 피부가 탄탄하니까 주름도 되게 깊어져 있어. 그러면 딴 데 사실 되게 팽팽한데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인상이 뭔가 되게 뭐, 사나워 보이고. 사나워 보이죠. 어. 어떤 분들은 미간 주름 이렇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펴드려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고 남아있어. 그거는 보톡스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맞아요, 거기는 뭐 맞아요. 다른 추가적인 시술, 뭐 필러라든지 뭐 주부젠 뭐 이런 주부젠, 것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음. 거라서 미리미리 놓는 거는 좋습니다. 부작용은? 부작용은 사실 요즘에 잘 안 생기긴 하는데 안검하수가 생길 수 안검하수.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만들어 본 적은 없긴 한데 전 있어요. 그래요? 전 있어요. 경력이 많으시니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환자분께 사과를 하고 안심을 시켜드렸죠. 네,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바와는 그쵸. 다르게 안쪽으로 좀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음. 왜 생기냐면은 이마에서 말씀드렸던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얘가 마비가 된 거죠. 미간을 놨는데 왜 마비가 됐냐? 보통은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안과라고 불리는 부위 있잖아요. 이 안으로 흘러 들어간 건데 보통 언제 흘러 들어가냐? 일단은 네.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피부가 흐물흐물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보톡스 놓는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속도를 살살살살살 천천히 놓는 거랑 팍 하고 놓는 거랑 당연히 팍 하고 놓으면은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딴 데로 이렇게 네네네. 퍼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피부가 젊으면 피부 속도 단단해가지고 그냥 내가 놓은 데만 보톡스가 가만히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안에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보톡스를 놓으면 스펀지 안쪽에 놓은 것처럼 딴 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원치 않은 있는 부위에 흘러 맞아요, 들어간 맞아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막는 거죠. 이렇게 네. 받치고. 받치고 놓으면은 확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환자분께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눈꺼풀 안쪽으로 보톡스가 살짝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톡스 한 4개월 정도 가잖아요. 네. 4에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흘러 들어간 거는 그 양이 되게 소량이기 그쵸.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안심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눈을 그러면 이제 뜨게 해드려야 네. 되는데 좋은 약이 있어요. 저희 알파간피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안약이고 녹내장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인데 눈꺼풀 쪽에 뮬러근이라고 하는 또 어려우시네요. 어려운 얘기지만 얘에 반응하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이 약을 넣으면은 얘가 움찔움찔 수축을 해요. 그래서 한번 딱 약을 넣으면은 보통 한 3시간, 4시간 뜨이고 하루에 뭐 6번 뭐 이 정도는 놓을 필요가 있지만 뭐 밤에는 주무시니까 낮 시간 동안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몇 주 내로 대부분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거 한번 겪으면은 다시 한번 제 시술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반성의 시간을 네네. 가지고. 저희 한 케이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 저희가 부작용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안 맞으러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맞으면 효과가 너무 좋고 확실하고 네. 30대 이제 중반 이상이 되면 누구나 좀 다 맞아야 되는. 네. 저 맞아야 되는데. 오세요. 놔주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각턱이 정말 그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맞고 싶어 하는 부위인데 과하게 맞거나 좀 잘못 맞으면 쑥 꺼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턱대고 사각턱 놔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사각턱이라고 하는 게 20대? 30대? 오케이. 근데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심술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별로 권유를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면 내려야지. 근데 여기가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줄인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념하시면서 사각턱 보톡스는 맞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시작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라인 보톡스 혹은 뭐 윤곽 보톡스 식으로 완전히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다듬는 수준으로 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페임 없이 내가 원하던 약간 얼굴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라인 보톡스라는 게 얼굴 뭐 가장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맞아요. 이전에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 있는 교근 꼭 나가지고 얘를 확 줄이는 거였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이렇게 라인 쪽에다가 놓는 보톡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윤곽에다가 여기는 조금 놓고 여기는 좀 많이 놓고 여기는 좀 깊이 놓고 여기는 좀 얇게 놓고 조절을 해가지고 푹 꺼지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선을 이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 피부텐텐의 김수영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이도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